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열심히 저축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공 공식이었던 예적금은 이제 내 돈을 지켜주지 못하거든요. 40년 동안 믿어온 경제 상식이 오히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월급날 기쁨도 잠시 치솟는 물가에 내 돈의 가치는 눈 녹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실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뛰고 있는 운동장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경제의 생존 법칙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꼭 알아야 할 비트코인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려 해요.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세상에서 왜 발행량이 정해진 자산이 위대한 대안이 되는 걸까요? 남들 다 하니까 하는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의 주권을 찾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키는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월급의 가치가 빛의 속도로 깎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땀 흘려번 돈은 그대로인데 밖에서 사먹는 점심값과 생활비는 무섭게 오르죠. 결국 나는 작년과 똑같이 일했지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뒤로 움직이는 무빙워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계속 밀려나는 기분입니다. 세상에 돈이 흔해질수록 찍어낼 수 있는 종이돈이 많아질수록 평범한 우리들의 성실함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파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소중한 노동력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 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세상이 이렇게 고장나기 시작한 걸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 대란을 겪었고 미국을 비롯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죠. 그 대안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했습니다. 바로 시장에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서 푸는 것이었죠.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보다 일단 유동성이라는 진통제를 쏟아부어 위기를 넘긴 셈입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된 이 처방은 멈추지 않았고 코로나 위기 때 더 극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이 흔해질 때 우리가 받은 월급 봉투의 가치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뿌린 돈의 대가는 성실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돈을 찍어낼 때 내 주머니 속 돈의 가치는 도둑맞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고장난 돈의 실체이자 우리가 지금 처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국가가 돈을 마구 찍어낼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럼 나에게도 돈이 돌아오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 풀린 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소수의 특정 계층, 즉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흘러 들어가게 되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칸틸론 효과라고 부르는데 돈이 풀리는 경로에 따라 수혜자가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담보나 높은 신용 등급이 필요하잖아요? 부자들이 돈 빌리기 더 쉬운 이유입니다. 위기 때마다 풀린 돈은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빌려 좋은 자산을 싸게 사들이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나면 자산 가치는 다시 오르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잔인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 위기의 대가는 우리 모두가 치르지만 그 이득은 소수의 사람만 가져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고장난 돈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죠. 여러분은 이 유동성 파티에서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하게 내 자산을 지키시겠습니까?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돈이 풀리는 세상을 고장난 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돈이 풀리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내가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자꾸만 희석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을까요? 성실한 노동보다 어디에 투자했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 세상은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정직한 근로 의욕을 잃고 한탕주의나 극심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제멋대로 변하니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도박이 되어버린 셈이죠. 시스템이 고장났다면 우리는 이제 나만의 단단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며 내 돈이 안전하다고 100% 확신하시나요? 과거 폴란드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한순간에 통제하기도 했는데요. 공산권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위기 상황이 오면 통제는 시작되죠.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내 예금 인출이 제한되거나 해외 송금이 막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내 재산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써? 라는 당연한 권리가 위기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국가라는 거대한 관리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산의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자산의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없다면 그것을 진정한 내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의 허락 없이는 한 푼도 꺼낼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가 처한 금융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나만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 고민할 시간입니다. 국가가 돈을 무한정 찍어낼 때 비트코인은 단 2100만 개만 존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누구도 더 만들 수 없고 누구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는 희소성의 끝판왕인 셈이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처럼 누군가의 판단으로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증명된 이 시스템은 인간의 탐욕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고장난 돈의 시대를 끝낼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특정 국가나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크가 함께 지키는 자산이니까요. 내 예금을 동결할 수도 내 송금을 막을 수도 없는 온전한 나만의 디지털 금이 생긴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의 주권을 되찾는 과정인 거죠. 이제 비트코인을 투기가 아닌 시스템의 대안으로 바라보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채굴할 때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환경에 나쁜 것 아닌가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면이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버려지는 잉여 에너지를 찾아다닙니다. 쓰고 남아서 그냥 버려질 뻔한 전기를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오히려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오지에 에너지 시설이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은행 시스템과 빌딩들이 소모하는 에너지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총괄하는 대안치고는 생각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단순히 전기를 쓴다는 사실보다 그 전기가 어디서 오고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인류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어요. 편견을 걷어내면 비트코인의 또 다른 진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흔히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실제 금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금은 아주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 내 재산을 들고 이동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금 수십 킬로그램을 들고 국경을 넘거나 해외로 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금고를 봉인하거나 금의 유통을 막을 수도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전혀 없고 오직 비밀번호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거래소에 둔 계좌가 아니라 나만의 전자지갑에 담는 순간 그 돈은 오직 나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승인도 국가의 허락도 필요 없는 진정한 자산의 주권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금보다 가볍지만 그 어떤 자산보다 단단하게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내 자산을 물리적인 한계와 타인의 통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때입니다. 비트코인이 10년 뒤에 100억이 간다는 허황된 꿈만 쫓아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시세가 30%씩 널뛰기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자극적인 시세창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산의 본질입니다. 투자는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내 노동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패입니다. 그저 열심히 일한 만큼 내 재산이 유실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불안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왜 태어났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잊었기 때문이죠.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시스템의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믿는 단단한 멘탈이 필수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끝까지 자산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낡은 지도는 이제 접어두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자산 지도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김대리가 여러분의 머니 멘탈이 단단해질 때까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